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시작은 되는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혈관과 호르몬은 순식간에 꺼져갑니다. 저는 30년간 남성 노화와 혈관 지구력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커피 한 잔이 왜 분수령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 중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에 활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혈관은 쓰면 쓸수록 강해져야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쓰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순간의 자극만 찾다 보면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호르몬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에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고 호르몬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력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되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요즘 유지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게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작은 습관 하나로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얼마 전 67세 이성우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강도 나름 챙기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밤이 되면 누구보다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괜찮은데 꼭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피곤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일이 바빴고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자 본인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바뀌는 게 느껴졌고 그 순간부터 이성우님은 더 큰 좌절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로부터 다른 여자가 있냐는 오해까지 받으셨대요.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이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문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성우님은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비싼 영양제도 사서 먹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보조제들도 다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 며칠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더 무거워지고 부작용만 겪게 됐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성우님께 전한 것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의 계피와 생강을 더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고 하루 5분 간단한 운동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성우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혈관에 힘이 돌아오고 지속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성 활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혈관과 호르몬을 직접 지켜주는 요소들, 그리고 반대로 활력을 꺾어버리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잘못된 음료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믹스커피나 달달한 카페라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당분이 많은 커피는 혈관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혈관벽에는 염증이 쌓이고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당 섭취가 많은 남성일수록 발기 유지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영호님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3잔씩 드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좋아서 매일 습관처럼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고 나서 한 달 만에 활력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블랙커피에 계피 반 숟갈과 생강 반 숟갈을 더하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커피의 카페인은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관이 살아나고 남성 활력도 되살아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시고 적당한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어떤 커피를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믹스커피 대신 불기둥 커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과식과 복부 비만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뱃살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 혈관을 병들게 만듭니다. 복부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는데 이게 혈관벽을 공격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부 지방이 많은 남성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활력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도 약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당연히 남성 기능도 약해집니다. 65세 이창민님은 저녁마다 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식사량이 많으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습관이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저녁밥 2숟가락만 줄이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금 허전하셨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뱃살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밤에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뱃살이 줄어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혈관 건강도 좋아진 거죠.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과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되 저녁만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늦은 시간 야식이나 간식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무리한 단식을 하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되니까 조금씩 천천히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몇 숟가락부터 줄여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혈액을 아래쪽으로 펌프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이 발기 유지력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이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이 제대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72세 정성훈님은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무거워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그런데 하루 5분 케겔 운동만으로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케겔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변을 끊듯이 아랫배와 골반 쪽 근육을 꽉 조였다가 10초 유지하고 다시 풉니다. 이걸 하루에 10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주의할 점은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힘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앉아서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루 10회씩만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바짝 조이게 만듭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필요한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립의료센터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발기 지속 시간이 짧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는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완이 필요한 순간에도 몸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69세 김진수님은 평생 화를 참고 사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셨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되면 몸이 경직되고 제대로 이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10분 명상을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루 1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몸이 이완되고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풀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술이나 담배로 해소하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웃는 시간을 늘리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스트레스 풀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무분별한 보조제 의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약이나 보조제를 찾으십니다. 광고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약은 순간의 불꽃만 만들어낼 뿐 몸속 불씨는 오히려 꺼지게 둡니다. 외부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 몸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엔 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국제학회에서도 장기간 약물 사용은 부작용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시력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서 끊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66세 손정호님은 한때 약에 완전히 의존하셨습니다. 약 없이는 자신감도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대신 불기둥 커피와 운동으로 천천히 몸을 바꿔나가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미미했지만 2달, 3달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자신감 있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어요. 약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혹시 지금도 약에만 의존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소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료 습관, 복부 비만,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무분별한 약물 의존. 이 5가지만 바로잡아도 활력은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되돌리고 불기둥 커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기둥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3배 이상 커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째로 아침 루틴을 바꿔보세요. 불기둥 커피는 아침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빈속에 마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마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피와 생강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불기둥 커피를 천천히 드세요. 블랙커피에 계피 반 숟갈, 생강 반 숟갈을 넣고 여기에 꿀을 아주 조금 더하면 좋습니다. 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주고 계피와 생강의 자극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몸도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혈관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내일 아침 이 방법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둘째로 골반과 허벅지 운동을 추가하세요. 앞에서 케겔 운동 말씀드렸죠? 여기에 벽 스쿼트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벽 스쿼트는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골반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벽 스쿼트 10회, 케겔 운동 10회. 이것만 매일 하셔도 한 달 뒤엔 큰 차이가 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지속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근육이 다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한번 해보실까요?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셋째로 뱃살 줄이기에 집중하세요. 복부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뱃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 폭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뱃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의 절반만 드세요. 밥 한 공기를 드셨다면 반 공기로 줄이고 반찬도 조금씩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최소 4시간은 공복을 유지한 채로 주무세요. 예를 들어 6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10시에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절대 무리한 단식을 하거나 급격하게 줄이면 안 됩니다. 몸에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천천히 조금씩 줄여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가능하신가요? 딱 2숟가락만 덜어내보세요. 넷째로 스트레스 배출 습관을 만드세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문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계속 생깁니다. 중요한 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뇌를 쉬게 하면 혈관도 쉽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완전히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하늘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고 머릿속도 복잡하거든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쉬는 겁니다. 혹은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웃으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긴장이 풀리면서 혈관도 이완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후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더 망가뜨립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오늘 밤 10분 무엇으로 쉴 수 있을까요? 멍 때리기, 음악 듣기, 가벼운 웃음,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보세요. 다섯째로 수면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잠은 호르몬 회복의 기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호르몬을 재생산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잠을 방해합니다. 둘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의 불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이 안 옵니다. 대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어젯밤 수면 몇 시간 하셨나요? 최소 6시간, 이상적으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불기둥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섯째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겁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반대로 생활이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활동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활력도 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곱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몸도 긴장하게 되고 혈관도 수축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몸도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의 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불기둥 커피의 힘을 평생 효과로 바꿔줍니다. 커피 한 잔의 마법도 중요하지만 그 마법이 지속되려면 생활 전반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한 달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발기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지구력과 호르몬 연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호르몬이 바닥을 드러내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의 자극만 찾다가 몸은 점점 더 지쳐버립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면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부작용은 늘어나고 효과는 줄어들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혈관이 되살아나고 호르몬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부작용 없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요소를 기억하세요. 잘못된 음료 습관, 복부 비만,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무분별한 약물 의존. 이것들이 여러분의 활력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기둥 커피를 기억하세요. 블랙커피에 계피 반 숟갈, 생강 반 숟갈을 더하는 단순한 습관이 혈관을 깨우고 호르몬을 살려냅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커피는 적절한 자극을 줍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생활습관까지 더하면 효과는 3배 이상 커집니다. 아침 루틴 만들기, 골반 허벅지 운동, 뱃살 줄이기, 스트레스 배출, 수면 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7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블랙커피 한 잔에 계피와 생강을 반 숟갈씩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